못 받는 정책자금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잠깐만요. 나가지 마시고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대표님은 정책자금을 못 받았을까요? 뭔가 부족했겠죠? 그럼 뭐가 부족했을까요? 혹시 아실까요? 모르시죠? 그러면 다음에 신청하셔도 또 떨어지십니다. 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5년 동안 일하면서 몇백 명의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정책자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의 이유를 종합해서 5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즉, 이 5가지에 대한 준비를 잘 하시면은 받을 가능성이 쫙 오른다는 거죠. 정책자금을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시청하시고 반영하신다면은 다음번에 신청하실 때 꼭 받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대표님의 자신감 부족인데요. 이 업체는 영상을 활용한 모빌리티 데이터를 가공하는 회사였어요. 업종 코드도 좋고 기술력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못 받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을 만났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인상도 좋고 좋은 기술력도 갖고 계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설득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샤넬처럼 브랜드의 힘이 세서 브랜드만 보고도 구매를 시킬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소비자에게 혹은 기관 담당자에게 또는 투자자에게 설득하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한 분들은 옆에서 피드백 해드리고 미리 질의들을 알아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기보도 직접 받고 중진공도 받게 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맘 놓고 편하게 준비하실 대표님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그 고민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의 경우에는 갖고 계신 장점들을 부각시키고 약점들은 최대한 커버를 해서 최종적으로 1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채 과다인데요. 이 이유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은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미 충분히 많은 대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600%가 넘었습니다. 그 대표님과 상담을 하면서 기획부터 판매하는 과정까지 파악해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OEM 제조를 통해서 회사만의 제품을 판매하고 계셨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3억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못된 정책자금 받는 순서인데요. 이 업체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였어요. 이미 재단에서 3천만 원, 은행권에서 5천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재단에서 보증을 쓰고 있으면은 다른 기관, 즉 신보나 기보에서는 재단에서 추가로 받거나 끄고 오라, 즉 갚고 오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갚을 수 있었으면은 이미 갚았겠죠. 그래서 그 대표님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를 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컨디션을 보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회사의 어필 포인트를 잡고 발표도 준비시켜드려서 중진공, 기보에서 각각 1억씩 해서 최종 2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정책 자금을 받는 순서인데요. 대표님들께서는 원하시는 금액이 딱 있어요. 그런데 받는 순서에 따라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안 하실 수 있게 처음부터 잘 알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같은 컨설턴트와 진행하시는 게 대표님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네 번째로는 잘못된 컨설팅 업체와의 진행인데요. 이 업체는 박스를 제조하는 법인 회사였어요. 이제 창업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된 회사여서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다른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이미 한 차례 다른 회사에서 컨설팅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시지 왜 소개를 받으셨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진행하는데 안 된다라고 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상담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회사였더라고요. 그래도 한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1억 원의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으로 잘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컨디션이 좋은 업체라면은 대표님 혼자 신청하셔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미 많이 쓰고 있고 또 본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진행하다가 퇴짜를 맞는 경우도 정말 허다합니다. 안 될 수 있더라도 방법을 찾고 다양한 정책 자금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 회사에 맞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해결 솔루션을 찾아주는 그런 성실한 업체와 진행하시는 게 보다 중요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1년 이내의 대표자 변경인데요. 기업을 평가하는데 재무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인 요소, 그 중에서도 대표자의 경력, 능력을 많이 보는데요. 잘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가 변경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누가 빌려줄까요? 당연히 안 빌려주겠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대표이사 변경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안 해줍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것도 때에 따라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업체의 경우에는 대표가 잘 운영을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년 이내의 대표자 변경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진행이 어렵지만 대표님과 직원분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누구보다 사업에 진심이더라고요. 그 진심에 같이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진심인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증명할 자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부서 설립부터 메인비지 인증까지 준비를 했고 최종적으로 2억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금 체납이나 회생,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빼고 실질적으로 대표님들이 못 받았던 내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숲에 처음 가는 길을 가려고 하면은 앞에 뭐가 있을지 또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한번 잘못된 길로 갔던 분이라면은 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대표님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 사업할 때 마음 먹었던 그 마음, 사업을 잘 키우겠다는 열정, 생각, 끈기, 그것들이 있다면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길도 알려주고 식량도 주고 노하우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와 함께 하신다면 대표님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구독자시면 제가 구독 버튼만 확인하고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